연세대랑 고려대학교 중에서 한 군데는 우리 학교를 되게 많이 뽑아주고 여기는 진짜 안 뽑아준다. 이런 게 좀 진짜 있었어요. 있어요. 둘 중에 어디예요?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샤 6월. 6월이네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샤 6월. 용용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. 지금이 딱 수시 지원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. 마지막까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할지 고민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그쵸. 같아요. 기간이 엄청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 막바지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태원 빠밤! 빠밤. 정시 점수 파악하기! 정시 점수 파악이요. 그게 뭔가요?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수시 납치라는 게 있잖아요. 자기가 아무리 수능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수시를 지원했다가 합격을 해버렸으면 정시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정시 점수를 우선 제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시가 더 자신 있다. 그리고 나는 이번에 꼭 대학 절대 재수는 없다. 이러시는 분들은 적정이나 하향을 2개 정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순을 다 자르기 때문에 자기 성적만 알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붙겠다 이걸 알거든요. 그래서 그 위로 쭉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수능 점수가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보다 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편이라면 대학도 그거에 맞춰서 좀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시 지원을 할 때 살짝 높여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제가 딱 이 경우가 아니었나 싶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수시로든 정시로든 가고 싶은 대학이랑 수능 점수가 좀 비슷한 편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수시 지원을 할 때도 약간 비슷한 대학들로 좀 채워 넣었던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수능을 너무 잘 봤는데 수시에서 이 납치를 당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. 그치.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웃김님 같은 경우에는 정시 파이터, 딱 수능 파이터니까 수시로는 서울대를 하나만 썼다라는 그런 대단한 포부. 이 정도. 엄청난 강심장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만약에 우리 우띠처럼 강심장이 아니고 조금 쫄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사실 제가 그랬는데 상향으로만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는 면접이나 논술을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들이 네.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써두면 자기가 수능을 보고 가채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원했던 대학보다 너무 좋은 대학이지만 다소 덜 원했던 대학 같은 경우는 다소 덜 원했던 대학은 제가 논술을 안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. 네. 물론 그러면 원서비는 아까울 수 있어요. 원서비는 아까울 수 있지만 아이, 원서비가 문제야. 그렇지. 그치. 그래도 더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먼저니까 한번 이런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스텝 2! 빠밤! 최저 용어 확인하기. 네, 그쵸. 요즘 사실 최저가 있는 전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긴 하니까 네. 그런 전형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문제죠. 최저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고 자기가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수능을 너무 잘해. 그러면 이제 정시를 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뭔가 끝까지 놓지 않게 해주는 그렇지. 그런 수단이 되지. 근데 뭐 반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최저가 있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수험생을 하면서 가장 큰 그 문제가 뭐야? 가장 큰 적이 뭐야? 저기 뭐야? 스트레스. 스트레스지. 아, 그치. 근데 오히려 이제 최저가 있는 수시를 지원했다가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평소 해왔던 실력이나 아니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은 점수 혹은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은 점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6월 모의고사에서 잠깐 빵 터졌네.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. 작년에는 그 최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. 그것도 작년에 하더라고. 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최저를 못 맞추는 사람이 음. 엄청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. 야, 최저를 못 맞출 것 같다. 그냥 최저 음. 없는 걸로 써야겠다.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최저 없는 대학의 지원율이 되게 높아지는 그런 것도 발생할 것 같아요. 이런 걸 잘 고려하면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좀 엄청난 눈치 싸움이 될 것 그쵸? 같은 그러니까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근데 눈치 싸움도 사실은 중요하긴 해 수시할 때. 수시가 문제상 전부지 뭐. 그치? 스텝 3. 빠밤! 전형 일정 확인하기입니다. 이게 대학 수시 전형의 그 일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당연히 괜찮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
일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긴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수시 전형이 수능 전과 후로 나뉘어져요. 수능 전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전형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능 전에 정말 많은 수시 일정을 소화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, 네. 그러면은 괜히 갔다 와서 면접을 잘 못 봤다던가 아. 논술을 잘 못 봤다던가 하면 또 멘탈이 탈탈 나가지, 털린다고. 나가지. 근데 이게 또 수능이랑 날짜도 차이가 많이 안 나. 맞아. 그래서 좀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컨디션 아니면 일정 고려해서 짜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1차를 수시를 2개를 합격을 했는데 2개가 면접 날이 같은 거야. 와 진짜 완전 걔가 멘탈 나가가지고 되게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건 이제 친구가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한 대학교 면접이 보통 오전으로 나눠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해결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? 안 되는 대학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. 대학이 그건 진짜 착하다. 왜냐면 대학이 착해서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면접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두 일정이 겹치지 않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텝 4. 작년 정보 수집하기.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맞아, 전략인 맞아. 것 같아요. 저도 진짜 수시에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모았어요, 정보? 저는 일단 학교 선배들 데이터 쫙 담임쌤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데이터가 쫙 있단 말이에요. 진짜 몇 년치가 쫙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 안 됐고 용피셜 대학교가 특정 학교를 좋아하고 좀 잘 뽑아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. 그러니까 일단 뭐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 누구는 내신이 몇 점 몇인데 여기까지 붙었더라 아니면은 보통 몇 점 몇은 여기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학교별로 뭔가 수시에서는 특히 개별 고등학교의 사정을 좀 신경을 써서 보는 것 같은 잘 알지. 그런 느낌이 있어. 어떤 게 있었냐면 연세대랑 고려대학교 중에서 한 군데는 우리 학교 제모교 우리 학교를 되게 많이 뽑아주고 여기는 진짜 안 뽑아준다 이런 게 좀 있어. 둘 중에 어디예요? 저희 반대예요. 맞아요. 저희 약간 그냥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연고대가 살짝 그냥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근데 파트장관님 보고 그치, 계신가요? 그치. 이제 학교별로 진짜 다른가 보다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논술도 이제 학교마다 유형이 되게 다르잖아요. 어떤 학교는 수학 논술만 보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과학 재시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재시문이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을 했었던 것 같고 논술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지 정할 때 저랑 비슷한 성적 그리고 비슷한 이제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있던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었는지 저는 좀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또 다른 방법으로 정보 수집한 거 있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학교로 오는 거 다 참석하고 그건 기본이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입시 요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맨날 확인하고 그랬죠.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기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도 좀 잘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탄탄한 정보, 요즘 이제 또 정보화 시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정보와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지 네. 잘 전략을 짤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가 총 4가지의 스텝별로 한번 수시 전략에 대해서 네. 소개를 해봤는데요.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결국에 수시를 지원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그쵸. 것 같아요. 누군가는 논술 6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치. 누군가는 학생부 종합으로 6개를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치. 자기가 잘 판단을 해서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이제 정말 영상이 올라간 정말 직후에 수시 지원을 아마 하게 될 네. 텐데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수시 지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가 화이팅 한번 합시다. 화이팅 한번 합시다. 크게.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